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타 채널 MC 김현지. 신민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에서는요. 저희가 2019년 12월 이후로 좀 대중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김건모 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 김건모 씨 성폭행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고요? 검찰로 사건이 가고 네.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1년 8개월씩 집중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이유가 하나 있긴 한 게 이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같은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에 집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2016년 8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피해를 주장했던 분의 주장에 따르면 유흥업소 룸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2016년 8월 달에 CCTV도 없는 방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쉬운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경찰 수사는 한 100여 정도 만에 끝났는데 경찰 수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무혐의로 끝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통치가 됐죠. 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어 보여도 어지간해서는 기소 의견을 통치를 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라고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사실은 검찰도 금방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 8개월이나 끌면서 계속 좀 체크하고 관련 기사가 나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잊고 살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무혐의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검찰이 혐의를 못 밝혀내가지고 혐의 없음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검찰에서는 약간 좀 세간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한 것만으로 약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거쳤거든요. 네. 근데 댓글 보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게 검찰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시민위원회에서 불기소로 결정이 돼가지고 불기소 처분한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참조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건이 뭐 불기소 같은데 좀 본인들이 수사팀에서 보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한쪽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시각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 검찰 시민위원회를 두고 해서 의결을 거치는 건데 여기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검찰에서 본 거는 다 불기소를 본 게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갖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의 대부분이 CCTV가 없는 단둘이 그쵸. 있는 곳에서 벌어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능력을 부여해요. 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뭐 그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아무래도 성범죄라는 특수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냥 뭐 피해자가 진술한다고 다 증거 능력을 갖는 건 아니고 첫째 구체적이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 성범죄 관련된 판결문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으면 진술하지 못할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다.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관돼야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뭐 어제 진술할 때 오늘 진술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비합리적이어도 안 되고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는 단 둘만 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정황들이 있고 또 주변인들의 참고 진술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는데 다른 누군가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다거나 그럼 이제 모순되는 진술이 돼버리죠. 또 하나가 뭔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 동기나 사유가 있으면 이 진술이 뭔가 동기에 의해 가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정확히 뭐 검찰에서 정확한 이유를 안 밝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불거졌는데 나중에 보면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건모 씨의 부인과 관련된 또 막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송 자체가 약간 어떤 이런 뭔가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피해자 진술에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그날 유흥업소를 방문한 거는 인정을 했는데 단둘이는 없었다 그 여성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거들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네.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차에 있는 그 정보를 가져갔어요. 왜냐면 차량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얘기한 바로 그날 그 유흥업소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뭐 의미가 없어진 게 김건모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날 문제 시간에 유흥업소에 갔던 걸 인정했는데 네. 가서 이제 그날 이제 신용카드 쓴 거를 제출했는데 여기가 한 150만 원 정도 쓴 게 나오는데 김건모 씨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 매니저랑 둘이 술을 마셨다. 만약에 그날 둘이 술을 먹지 않고 접대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도우미들을 불렀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과 단둘이 술 먹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 유흥업소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룸 안에는 단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다른 참고인들 진술 내용도 김건모 씨에게 좀 유리한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 안에 단둘이 있었다라는 진술만 나와도 김건모 씨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을 텐데 네. 김건모 씨는 룸안에서 그 여성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모 씨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매니저와 둘이 술 먹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아직은 추정에 불과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모 티셔츠예요. 그 배트맨 티셔츠 맞아요. 많이 유명했는데 네. 왜 이 부분이 중요했냐면 그 피해 호소한 분께서 본인을 성폭행할 때 배트맨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TV에서 자꾸 그 티셔츠를 입고 나오니까 방송을 볼 때마다 힘들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한 사람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 사건이 벌어졌다고 얘기한 건 2016년 8월인데 본인이 그 배트맨 티셔츠를 그 만든 건 2016년 겨울이었다. 8월에는 그 셔츠가 있을 수 없었다. 그 배트맨 티셔츠가 판매용이 아니라 오직 김건모 씨를 위해서만 만들어준 거였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리오누리 새끼의 초반부, 그러니까 그 12월 달에 그 배트맨 티셔츠 생겨나기 전에 방송에서 혹시 옷을 입은 게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모호한 게 배트맨 티셔츠는 아니고 뭐 슈퍼맨 티셔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히어로물의 티셔츠를 많이 즐겨 입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히어로물의 티셔츠를 좋아했으면 이 제작자가 만든 배트맨 티셔츠 말고 기존에도 또 다른 배트맨 티셔츠를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입고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네. 저 배트맨 티셔츠랑 다른 배트맨 티셔츠를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내지는 또 그게 아니라 슈퍼맨 티셔츠였는데 히어로물이니까 그렇게 진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트맨 티셔츠 제작자의 말이 무조건 김건모 씨한테 유리한 진술만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에서 또 하나 증거를 낸 게 그날 이 유흥업소 오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날 아예 이런 히어로물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하고 그 증거 사진을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 피해를 주장한 여성분이 그 이후에 김건모 씨한테 보낸 2개의 문자 메시지예요. 우선 하나는 2017년 4월 달에 보내졌어요. 문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 게 2016년 8월이니까 1년이 좀 안 된 기간이죠.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는데 2017년 4월 달에 김건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소 크크크크크예요. 두 분이 같은 비행기를 탄 것 같고 비행기를 타면서 김건모 씨를 보고 그렇잖아요. 같이 타면 서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연예인을 보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네. 김건모 씨는 답장을 안 하셨고. 안 했어요. 뭐 네. 김건모 씨 나중에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모르는 번호를 가지고 답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근데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어 크크크 이게 성폭행 당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그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그렇죠. 보낸 문자 메시지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 문자 메시지는 김건모 씨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투 열풍이 한참 불던 2018년 3월 달에 또 이 여성이 문자를 보내요. 이 문자는 뭐냐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에 대해서 김건모 씨도 또 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18년 3월 달에 이 여성이 김건모 씨한테 이런 미투 얘기하면서 사과하라고 한 거는 실제 성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자는 또 이 여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증거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검찰의 결정이 내려질까 기사를 몇 번 쓰다가 1년 8개월 다 잊혀지고 결국 이번에 결과 나온 거였죠. 김건모 씨 측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렇죠. 분위기이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고 그날 밤에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전화 통화한 게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여자분은 어처구니 없다. 조사를 확실하게 검찰이 한 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모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지 않냐. 나는 사실이 확실하다. 몇 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나 항상 힘들게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정말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검찰 결정에 굉장히 좀 반박하는 의견을 냈죠.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자기도 소식을 들었고 무슨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를 했는지를 좀 들어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다. 근데 김세희 대표는
우리가 항고에서 꼭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검찰에다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검찰로 송치시켜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이번처럼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 아. 우선 검찰에 가가지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유 통지서를 받아서 보고 어떤 이유로 불기소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장한테 항고를 하면 검찰 항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고등검찰청에서 그 사안을 둘러봐가지고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닐지.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기소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이제 기소 절차를 밟는 거고 무혐의가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검찰 항고를 했는데 또 기각돼가지고 무혐의가 굳어졌는데 그래도 피해자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처음에는 수사라는 게 경찰의 판단을 받고 경찰의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기소가 되면 재판 가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건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기소를 안 하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정 신청은 과연 이 검찰이 기각한 게 맞는지를 검찰은 도저히 못 믿겠다.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봐가지고 이건 기각 처분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법원에서도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무혐의라고 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항고 얘기하고 지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월 18일 날 검찰에서 무혐의를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 달이면 이제 12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이제 지금 아마도 뭐 강용석 변호사나 이제 그 피해 주장한 여성이 불기소 처분 이유 통지서를 검토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검찰 항고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항고가 기각됐는데 재정 신청을 하면 또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뭐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봤을 때는 이렇게 무혐의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더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아마 12월 중순이 지나 30일에 지나서까지 검찰 항고 안 하면 이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1차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검찰 항고가 이루어지면 지켜봐야겠죠. 김건모 씨 사건 무혐의 판결이 나긴 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다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